요즘은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뭐에 씌였나 봐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잘못한 것들을 후회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대부분 남 탓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예, 괜히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괜히 그 사이트에 그냥 그 카페에 그냥 혹 빠져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 탓을 먼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났지, 내가 바보지 이러면서 이제 자책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내가 그때는 그런 거에 빠질 어떤 운명이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조상 탓도 합니다. 묘자리가 안 좋은가 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죄책감까지 갔습니다. 내가 참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봐. 내 평생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됐나 봐. 이렇게까지 흘러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의 남편이 일찍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주 장성했는데 직업도 없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이렇게 기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딸은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는데 다시 이혼을 해서 또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 이 할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괴로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이거는 내가 진짜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렇다. 이걸 내가 이 생에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암자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암자 일을 하는 거예요. 암자 주방 일을 하는 거예요. 주방 일을 하고 밤늦게 잠들고 틈틈이 또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무릎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도저히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산을 내려와서 병원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막 공을 들이고 이렇게 내 몸을 부서져라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바로 뭐라고 얘기부터 했냐면 바로 이 죄책감 이것부터 버리셔야 된다라고 열심히 설득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부터 바꿨더니 결국 그 병을 고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사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생각과 말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거잖아요. 아니 생각, 말, 이 바꾸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행동 바꾸는 건 어렵지만 생각과 말을 바꾸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막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한 게 사기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못 따라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못 따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못 따라한다는 건 정말 그냥 못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죠. 그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하는 건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딘가 또 히트한 게 또 나오면 또 거기서 우르르 쫓아가서 조금 막 열심히 해보는 것 같다가 에이 안 되네.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생각과 말은 에너지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그거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생각과 말을 바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잘 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거에 대한 그런 말과 생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안 되도록 만드는 말과 생각,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말과 생각은 아주 매우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쳐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효과적인 거를 감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긍정적인 생각은 고사하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끊어내야 돼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내가 옛날에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저주받은 운명이었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생각부터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뭔가 투자를 실패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투자에 실패한 거는 진짜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원인은 운명론도 본인의 죄도 아닙니다. 원인은 사실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실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사실은 여러분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내가 역시 그렇구나, 또 역시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망해도 싼 놈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서 진짜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 투자는 원래 확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확률이 높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률이 높다라고 했지 확률이 100%일 수는 없어요. 그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도 뭐 하는 것마다 족족 그냥 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도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실력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또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확률이 80%예요. 그럼 거의 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확률에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되는 게 계속 8번 일어나고 2번 안 되는 게 나온다고 하면 다 그냥 여유로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2번 안 좋은 게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한 번 하고 안 되고 또 한 번 하고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에요? 확률이 50% 같은 느낌이잖아요. 겁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쌓아나가면 80%에 가깝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의 확률은 어느 정도냐면 부동산의 확률은 한 50 정도 돼요. 그거를 실력을 키워서 80% 정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50이라고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럴 거예요. 부동산을 했는데 한때마다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잘 될 일들이 먼저 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확률에 수렴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 돼요. 결국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한 확률 50%를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처음에 막 잘 된 사람들은 본인 막 굉장히 실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잘 될 줄로 알아요. 그러다가 확 잘못이 되면은 뭐 마에 끼었나 봐, 이제 운이 다 했나 봐,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확률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또 앞에 나쁜 일이 먼저 벌어진 사람들은 좌절해서 포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공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무조건 확률에 수렴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실력까지 키우면 확률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더욱 잘못은 거의 안 하고 잘 성공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할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무슨 힘으로 계속합니까? 당장 지금 처음에 하는데 막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다 부동산은 소질도 없고 난 틀렸다. 부동산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가 하면 잘 되다가 무너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바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뭐라고 말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과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계속 자책감, 운명론, 죄책감 이런 거에 갇혀 있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에 갇혀 있으면 이게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막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선택이 뭡니까?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죠. 그거보다 더하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을 다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들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결국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벗어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말과 생각을 먼저 바꿔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확률 믿고 쭉 가세요. 그러기만 하면 결국 확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말과 생각부터 먼저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